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 2의 과목 중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창래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 있고요. SK 주식회사에서 사회적 가치 담당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비슷한 개념들이 많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 창출, 또 ESG 세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모아봤습니다. 앞에 두 개는 제가 강의를 하고 나머지 ESG는 또 다른 강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이나 또 당사자 조직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제가 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컬렉티브 임팩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컬렉티브 임팩트란 사회 문제 해결이나 혁신을 목표로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힘을 모으는 것을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합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사회 문제가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너무 또 고질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의 조직이 해결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들,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여러 조직들이 협심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임팩트를 키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일하고 계시지만 민간 기업 또 여러분과 함께 콜라보 형태로 참여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같이 노력한다면 제 생각에는 훨씬 쉽게 사회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회적 경제 조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시민사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기업의 생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컬렉티브 임팩트의 5가지 요소에는 보시다시피 열린 의사소통부터 공동 목표까지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기업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태까지 왜 제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여러분들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CS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SR을 이해하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CSR 정의를 딸딸 외우시는 것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등장 배경하에 탄생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1972년도에 성장이라는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책 내용은 지금 그 당시가 1972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과 같은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또 자원을 소모하고 또 오염원이 증가한다면 2030년에 인류의 성장을 멈추고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72년도에 했죠. 여러분 1970년도에 환경이 어땠냐면요. 1970년대는 성장 가도를 달리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을 때 조금 저 책은 보나마나 틀린 이야기다 라는 시각들이 많았었습니다. 과연 틀렸는지 맞았는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7년도에는 OECD에서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발표됐고요. 1979년도에 CSR을 공부하시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조지아 대학의 캐럴 교수님이 CSR 피라미드라는 것을 1979년도에 발표하셨습니다. 기업에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 4가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적 책임. 당연히 기업은 돈을 벌어야죠. 그게 경제적 책임이고요. 두 번째, 법적 책임. 돈을 벌더라도 법적 책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세 번째는 윤리적 책임. 요즘은 윤리 경영 하면은 뭐 너무나 이렇게 익숙하시죠. 하지만 저때 1979년도만 해도 기업이 돈만 벌면 됐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싼 가격에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면 기업의 책임이 다 됐지 무슨 윤리까지 기업이 책임져야 되냐, 이런 시각이 많았을 당시에였지만 캐럴 교수님은 그 당시에 아니다, 윤리적 책임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셨고, 그 위에 특히 자선적 책임이라는 단어까지 써가시면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의 일부를 갖고 자선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기업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1979년도입니다. 1994년도에는 영국의 존 엘킹턴이란 분이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는 얘기를 꺼내시면서 재무적 이익, 또 사회, 환경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재무적 이익이라는 건 기업이 돈 벌어야 되는 거, 그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과 사회와 관련된 것들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트리플 버텀 라인입니다. 1996년도에 미국의 나이키가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미국의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그 매거진에 나이키 아동 노동 실태 고발이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미국의 아이들이 나이키 공을 가지고 뛰어놀 때 파키스탄의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시간당 6센트, 6달러가 아닙니다. 6센트의 임금을 받고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아동노동 이거 그만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나왔는데요. 이 당시에 나이키의 태도는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아동노동 시키지 않고 그 파키스탄의 협력업체가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꺼냈다가 아주 나이키가 큰 코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는 GRI라는 곳에서 지속가능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고요. 98년도에는 아까 아동노동이 이슈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ILO에서 노동에 있어서 기본 원칙과 권리라는 4대 원칙, 이 4대 원칙 세 번째 보시면 아동노동의 폐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아까 아동노동처럼, 나이키의 아동노동처럼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정책 또는 제도가 바뀝니다. 이 순서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옛날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00년도에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UN 글로벌 콤팩트가 설립이 돼서 이런 한 10가지 정도 되는 선언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UN 책임 투자 원칙이 발표가 됐는데요. ESG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ESG의 시작을 보면 2005년에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이런 데 투자 원칙을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ESG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 2, 3년 됐죠. ESG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 2011년도에는 ISO 26000이 발표됐습니다. ISO 26000은 7가지 코어 서브젝트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7가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영, 소비자, 지역사회, 발전, 참여, 이 7가지가 중요하다고 ISO 26000에서는 발표됐었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이슈들을 좀 총망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2015년도는 UN에서 SDGs를 발표했고요. 세부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그죠? 디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 안 좋은, 폭스바겐이 안 좋은 좀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2015년도에 파리 기후협약, 그래서 2015년부터 이 환경,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 갖는 시기가 2015년이 됐습니다. 2019년, 저는 이 2019년이 기업 CSR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로 보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의 CEO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행사가 매년 있어 왔습니다. 이분들은 매년 모이면 이분들의 관심사는 주주 이익 극대화였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주주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 중 전부는 아니다. 옛날에는 전부라고 하셨는데 2019년부터는 주주 이익 극대화가 전부는 아니고 나머지도 좀 있다. 그 나머지가 무엇이냐?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의 목적 중에 주주 이익 극대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럼 나머지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 우리의 고객뿐만이 아니고 사회, 협력업체 이런 모든 분들의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그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나이키의 아동 노동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집니다. 2020년도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던 해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세계 경제 포럼의 2020년도 주제는 다름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주 자본주의가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목적이었다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를 넓게는 광의의 이해관계자, 협의의 이해관계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 이외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자본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50년도 변천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말씀드린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납니다. CSR을 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나이키의 아동 노동이 있었죠. 그래서 CSR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러고 나면 세 번째 정책이나 제도가 바뀝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과정 중에 기업의 CSR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좀 길게 히스토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의도 여러 기관별로 좀 상이한 정의들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거 키워드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조직이 사회, 경제, 환경 문제를 사람과 지역 공동체 또는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세계기업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는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행동. 지금 주어를 보면 다 기업이죠. 기업이 어떤 사회나 경제 환경 문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업, 사회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CSR의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CSR 정의를 알아봤는데요. CSR의 변천사, CSR이 어떤 시대별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18세기에서 19세기에서는 CSR이라는 것은 기업 복지였습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너무 이렇게 주주들 혹은 기업의 사장님들 이런 대표자들의 입장에서만 기업을 유지했지
노동자들에 대한 관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는 임직원, 지역사회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CSR이다 라고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20세기 전후반에는 재단을 설립하고 또 이런 미국의 유명한 기업이나 이런 곳이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번 거의 일부를 띄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좋은 일들을 하는,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사업과 자선은 별개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업은 사업체를 갖고 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재단에 옮겨서 그 재단이 좋은 일을 하는, 그렇게 20세기 전후반에는 CSR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20세기 후반에는 전략적 사회공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전략적 사회공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기업의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사회공헌, CSR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마케팅, PR에 사회공헌을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공익연계 마케팅, 또 이해관계자 중심, 그리고 많이 하던 게 기업들은 이런 행위들을 잘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NGO나 NPO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21세기에는 통합적 CSR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 20세기 전후반에는 사업과 자선은 별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21세기에는 비즈니스와 이 CSR이 서로 결합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비즈니스의 기회로 활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하는 기업도 밑에 파타고니아처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CSV, CSI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이번 시간에는 CSV, CSI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못 드리지만 CSV에 대한 별도의 세션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CSV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좀 전에 통합적 CSR, CSR 3.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SR 1.0, 2.0은 기업의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프로핏이 나면 그 이익의 일부, 뭐 1%를 띄어서 착한 일을 하는, 아까 20세기 전후반에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재단에서 좋은 일을 하는 이런 경우죠. 그런 것에 반해서 CSR 3.0이라는 것은 기업의 생산 과정,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라는 것을 통합적 CSR, CSR 3.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R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익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면 1980년도에는 경제 발전이 중요했던 때죠. 그래서 인재 양성, 그래서 SK의 경우 장학 퀴즈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재 양성, 장학 사업, 그리고 또 학교를 세운다던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부분이 다 재단 법인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학교나 병원을 설립한 사례들이 1980년도의 CSR 흐름이었고, 1990년도가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김장이나 연탄 봉사, 뭐 이런 봉사 조끼 이런 것이 1990년대부터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해외에서도 전략적 사회공헌, 마케팅에 활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도에 마케팅 이벤트의 시대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사회공헌을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쁜 의도로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을 저희는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바람직하진 물론 않지만 이런 사례들도, 안 좋은 사례들도 간혹 가다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또 예술계하고 영역을 확대, 그쪽과 함께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CSR을 넘어서 CSV. 그래서 한때 우리 기업의 여러 가지 팀이 사회공헌팀 또는 CSR팀, 이러다 CSV팀, 이렇게 팀의 이름도 이렇게 바꾸시는 기업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2010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적 CSR, 요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흐름을 조금 재미나게 여러분들 기억에 잘 남으실 수 있도록 CSR 1.0, 2.0, 3.0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CSR 1.0은 산타 모델. 산타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선물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선사업 같은 거를 많이 했던 시기를 CSR 1.0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사회공헌이라고 표현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쉽게 세일즈 모델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기업의 물건을 잘 세일즈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회공헌을 활용하는 CSR 2.0 단계. 세 번째는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러니까 의사들이 뭘 하죠? 병을 고치면서 또 돈도 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닥터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CSR 3.0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CSR의 정의, 또 CSR의 탄생 배경, 그리고 CSR이 어떤 흐름을 거쳐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